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벌써 이동근의 골든아이 투자법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7번째 시간하고 8번째 시간은 이제 종가 매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제가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강, 2강, 3강, 4강이 넘어왔고 지금 5강, 6강, 7강 종가 매매 최저가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 종가 매매 목적, 그 다음에 종가 매매의 원리, 그 다음에 최저가 패턴, 그 다음에 포트하고 전략 구성, 그 다음에 검출된 종목, 이런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 매매는 왜 하느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실 종가 매매는 단기 매매의 어떤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단기 매매라 하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질 않죠. 장중에 단기 매매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2, 3일 정도 끌고 가는 전략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사서 그 다음날 상승이 나오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제 이걸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하냐 하면은 장중에 위험 노출에 대한 부담을 지기 싫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 거래량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조금 이제 소강 국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장 초반에 나오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중반부나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시세 탄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아침 9시부터 요즘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가 생기면서 아침 8시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의 피로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 수익을 내면은 피로도가 낮은데 수익을 못 내면 피로도가 높아지죠.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종가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 추종 전략이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의 어떤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 그러니까 투자된 자금을 빠르게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를 봐도 되고 코스피 지수를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1강, 2강, 3강, 4강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항상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고 추세가 돌았을 때 매수를 하면은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파란 구간에서 추세가 우하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은 음봉 빈도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사실 종가 매매를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은 여기 보시면은 음봉보다 양봉 빈도수가 많거나 추세가 우상향을 하는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종가 매매뿐만 아니고 바이 앤 홀딩을 하더라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종가 매매를 하면은 시장 위험이나 종목 위험을 비교적 좀 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구간을 좀 회피를 할 수 있다. 이런 구간에 확률이 떨어지니까 나는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봉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장 초반에 KRX 기준에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된다라는 거는 전날에 어떤 시장, 미국 시장을 봤던, 안 그러면 우리 국내 개별 시장의 재료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호재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매수세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되죠.
그게 이제 9시에서 한 10시 사이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반도체인데, 보시면 9시, 10시 사이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여기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여기도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상승 국면에서는 9시, 10시 사이에 거래가 많고, 그리고 거래가 소강 국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예, 소강 국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가 매매는 단기 매매 기법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 매수했다가 윗단에 올라가면은 한번 이익 실현해주고 다시 오후장에서 매수를 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좋을 때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시세가 활발하게 나올 때 또 차익을 실현하면서 수익을 높여가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추가적인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는 보시면은 시세가 아침에 나왔다가 오후장이 나왔죠. 만약 여기에 종가 매수를 A에서 했습니다. A 구간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시세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로스커스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가 매매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확률이 높은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세 추종 전략을 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쪽은 보면 전부 다 빨간색이죠. 그죠? 예, 상승입니다. 이쪽은 이제 하락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번 그 골든아이 투자법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추세가 우상향이나 내지는 추세가 트링되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이 나올 때 눌림목을 찾아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는 확률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 좀 도달이 됐을 때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굳이 확률이 낮은 쪽을 매수할 필요 없죠. 그러면 시세 추종 전략을 구사하기 용이하다라는 것은 이쪽에서 보시면은 종목이 왠지 모르게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종목군들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라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쪽보다 이쪽이 확률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종가 매매는 아침장 오전장에 매매가 끝이 나면 장중이나 오후까지 시장이나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강한 종목 쪽에 기회를 찾기가 상당히 쉽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넘어가서 보면은요, 황금성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그 종가 매매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A라는 종목을 10,0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겠다라는 매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있고, 손절 기준을 9,700원 정도 되면은 나는 손절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거 어떻게 일일이 전부 다 맞춰요? 분명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을 귀신도 못 맞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것만 딱딱 맞출 수 있냐? 근데 앞에 여러분들께 1강에서 제가 6강까지 쭉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여러분들 종합해서 좀 보시면은 추세가 우상향을 해서 올라가는 쪽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준을 만약에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손절매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현금화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기준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종가 매매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위험 관리에 용이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장기로 묶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짧게는 1, 2일 사이에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휴지기, 그러니까 쉬는 기간을 가지면서 매매를 다시 되돌아볼 수도 있겠죠. 되돌아볼 수도 있겠고, 앞에 1강, 2강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추세를 보고 추세가 꺾이는 시장에서는 매매를 잠시 2, 3일 정도 쉬면서 흐름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돈이 묶이지 않는다. 예, 묶여있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종가 매매의 원리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안에 있는 내용도, 여기 있는 내용도 다 좋지만, 여기서 딱 하나만 집어가지고 딱 본다라고 하면은 강한 종목입니다. 강한 종목. 이 센 종목을 골라가지고 그 센 종목에 붙는 겁니다. 제가 앞장 시간에서 호가호위 뭐 이런 내용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전략이에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내가 여우지만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서 호랑이 행세를 하는 게 종가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을 일단 찾아내고 그 종목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앞장에서도 강한 양봉이 나오면 설령 꺾이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예, 높다고 했죠. 그래서 강한 종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길 일정 기준을 넘었으면 차익을 실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 종목을 선별 압축한다라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중심이 개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도를 치고 공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확률이 대단히 떨어지죠. 그래서 수급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테마주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외국인 기관의 모습들보다는 물론 뭐 테마주도 양봉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기관 투자자가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뭐 적절한 매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외국인 테마주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보다는 기술적 흐름을 좀 더 주시하시면서 보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세 종목의 특징을 보면은 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은 다른 거 없죠. 상승 추세 종목 선정. 그러니까 추세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추세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올라타고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선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냐면은 양봉이나 그 다음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양봉이라고 하겠습니다. 양봉의 빈도수가 높거나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형성이 되거나 이런 쪽의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고 앞에 말씀드린 수급의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의 모습 이거는 뭐냐면은 뒤에도 이제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종가에 매수하는 거니까 종가 매수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동효과나 마감 언저리에서 이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봉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과열이 되어 있거나 내지는 분봉이 과열돼서 꺾여서 내려오는 요 A나 B 구간에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적절하게 이제 분봉에서 단기적으로 수급들이 좀 빠져나갔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꺾여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꺾여서 내려오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추세를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종목이 지금 현대로템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로템 상태가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죠.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가 매수를 위해서 추세를 끌고 가셔도 된다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요 A 구간이나 그 다음에 여기 B, C 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상승 추세 종목.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봉거래량입니다. 양봉거래량인데 이제 개별 종목들이나 급등하는 종목들 내지는 이제 추세가 쭉 하락을 해 있다가 추세를 전환, 터닝하는 시점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양봉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건 어떤 내용들이냐면 기존의 하락 추세를 젖히기 위해서 다시 터닝을 잡기 위해서는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되는 것이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캔들의 모습이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신호냐면은 이제 내가 기존의 모습에서 다른 쪽으로 간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 2, 3, 4, 5, 6강에서 보시면은 양봉은 천양봉이나 이런 쪽은 그냥 뭐 매수해서 손해보는 거는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매수를 하면 확률적으로 높다,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은, 나오는 종목군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하면서 뭐 전날 거래의 100%다, 뭐 150%다, 250%다. 간혹가다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거는 150%가 안 됐는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적어도 전날보다 많은 거래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에 자금들이 몰렸는가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은 굳이 100%나 120%나 90%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장대 음봉 가다가 못 가고 음봉이 생기면서 떨어지니까 주가가 계속 처지죠. 빠졌다가 그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종가 매수를 해서 종가 매수를 하든 중장기 매수를 하든 인간에 이런 쪽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확인에 대한 내용들인데 앞에 요 종목이죠. 지금 요게 지금 현대 로템입니다. 자, 현대 로템의 지금 요 모습인데요. 요때 이제 수급이 누가 들어왔는가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개별 종목은 그렇게 뭐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개별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습니다. 이게 개별 종목은 주로 이제 개인 큰손 투자자나 개인들이 주로 이제 매매를 하니까 사실상 뭐 외국인 기관은 거의 중요시 않습니다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선호 종목이니까 이쪽에서 이제 흐름들이 이제 봐야 되겠죠. 보니까 이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가 110만 주, 95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한 20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사실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실세가 안 나고 있던 게 답답했고 갑자기 치고 올라가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구간에서 끌어올리는 거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뭐 조금씩 매수했다 그러면은 또 관심을 좀 가지기가 조금 그래요. 근데 지금처럼 뭐 95만 주, 100만 주 이렇게 갑자기 상당히 큰 물량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수급 확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가 선정 시에 분봉의 모습인데요. 요거는 까딱 잘못하면은, 잘못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날 빠르게 시세 주고 빠져나가거나, 내지는 또 개파락 빠져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요 A 구간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10분봉이나 뭐 30분봉이나 조금 이제 분봉 중에서 장기 분봉을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30분봉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주가가 여기에서 A 구간에서 5장 들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B 구간이다라고. B 구간에서 종가 매수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꺾여지고 정점에서 꺾이고 내려오잖아요. 꺾이고 내려오니까 이길 아침에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뭐 급등이 나오거나 내지는 또 간밤에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종목에 대한 어떤 호재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 B 구간은 위치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고 A 그 소문자 B 요 구간 같으면은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올라가는 시점에서 다음날 아침에 갭 떴다가 맞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위치는 꺾어지는 위치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말 그 교육에 대한 내용들은 제 경험을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위치는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 그 어떤 위치가 좋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충분히 시세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요 A 구간에서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저점을 잡는 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터닝 포인트를 위쪽으로 살짝 꼬리를 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설령 안 좋아서 좀 꺾이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갭 띄우면서 바로 여기까지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여기보다는 이런 그림을 30분봉이나 분봉 쪽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차트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요. 요거는 현대로템의 일봉입니다. 일봉이고 여기 위치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음봉이 4개가 나왔고 도지 양봉이 하나 나왔죠. 그러면 이 도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시세가 하락을 젓고 물론 이제 이거는 약간 기술이 좀 들어가야 돼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이제 하락을 멈췄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락을 멈췄을 때 30분봉의 모습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보면 지금 현재 이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토캐스틱이나 그러니까 저기 30분봉의 고저점을 확인할 때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MACD나 스토캐스틱 추세나 변동성 지표를 넣어가지고 특히 이제 변동성 지표에서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스토캐스틱 지표가 저점권에 와 있죠. 요것도 저점권에 와 있습니다. 요게 지금 도지 양봉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해도 되죠. 설령 여기에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빠졌다가 바로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매수가 이상해서 팔 수 있으니까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를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일봉하고 분봉하고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뭐 테마주인데 뭐 그냥 종목보다는 그냥 이 흐름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횡보가 쭉 나오다가 여기 양봉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그 양봉의 위치에서 과연 요때 지표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 이런 그림입니다. 저점을 따져주면서 위치가 스토캐스틱이 하단에서 꺾였고 MACD 오실레이터가 마이너스권에서 양선이 나오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양선이 나온 시점이에요. 요 양봉의 위치가 그래요. 그 다음날 급등 아마 저게 캔들 길이로 보니까 거의 한 상가까지 갔다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위치를 찾아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드린 상승 추세를 찾고 그 다음에 양봉을 찾고 양봉 위치가 어디냐 고점이냐 저점이냐 찾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실리는가 보고 거래량이 실렸을 때 누가 사러 들어왔는가 수급이 외국인이냐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을 따져봐야 됩니다. 개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량하고 그 캔들만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제가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 특정 창구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시세가 좋았는데 오늘 매수했는데 어저께 뭐 키움창구에서 한 100만 주 사가지고 올렸다. 근데 오늘 보니까 키움에서 한 70, 80만 주 정도 이익 실현하고 얼마 안 남아있다. 이거는 시세가 안 나오겠죠. 예, 이런 것들만 좀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분봉에서 저점권이 나오면 예, 일봉하고 따져봐서 위치에서 이제 매수하면은 확률적으로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가 매매 최저가 패턴은 계속해서 강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라. 그러니까 추세가 꺾여졌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쉽게 말해서 어렵게 주식할 필요는 없잖아요. 2,700개 정도 되는 종목에서 꼭 A라는 종목 아니라도 다른 거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은 그 많은 종목 쪽에서 시세 흐름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거든. 그 추세 전환이 됐거나 내지는 또 단기 중기선 골든크로스가 났거나 천장복이 나왔거나 거래량이 증가됐거나 이것만 가지고 봐도 여러분들은 사실상 종가 매매나 주식 투자에서 80% 이상은 올라가는 종목들을 본다고 봐요, 저는. 대체적으로 역행된 것들입니다. 역견되어 있는 것. 물론 이제 매수해가지고 시장 상황 때문에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 샀다가 3% 손절하고 그다음 또 다시 사고 이것도 반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반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서 중장기로 가시고 손절매를 안 할 만한 종목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종가 매매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자산의 한 10% 정도 투기적 자금, 예, 이쪽을 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급등 이후 눌림목, 그 다음에 강한 테마 형성 시장 중심 업종, 예, 이런 것들인데, 예, 급등 이후 눌림목이나 강한 테마 형성 이런 것들 이제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이제 추세 전환, 단기 중기 천장봉 거래량 증가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 오늘 M입니다. 예, 일봉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딱 나와 있죠.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 여기에서 딱 나왔죠. 거래량이 나왔고, 물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검색식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사실 이제 나는 여기에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에서 팔았으면은 대박이 났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700개 되는 종목을 다 서치를 할 수 없거든요. 서치를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적어도 이런 신호, 대량거래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단기 중기, 그러니까 추세 전환되고 단기 중기, 천장봉은 아니죠.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이 증가될 거다. 여기에서 이 기준에 맞는지만 보십시오. 이 기준에 맞는지 보시고 여기에서 맞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대량거래가 터졌고 여기 시초가가 그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가선을 이탈하면은 매수 세력들이 빠져나갔다라고 보고 매도를 하면 되겠는데 여기 이 시초가를 지지를 해주잖아요. 지지를 해주니까 매수에 들어가도 크게 부담은 없죠. 매수했던 세력들이 그대로 물량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이 주가를 다시 상승을 시키려고 어떤 액션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앞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쪽은 분봉이 되겠고요. 이쪽은 일봉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봤을 때요. 사실 기준점으로 보면은 1번에서 사면은 양봉 다음에 도지 났을 때 저기 사면은 가장 많이 수익이 났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종가 매매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약해가 다음날 이거는 이제 올라간 종목을 제가 케이스로 예시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반대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낭패를 당할 수 있겠죠. 반면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금 일부 투입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시장 세력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올리는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음봉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팍 줄죠. 추세를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양음의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2번에서 놓쳤다라고 하면 3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번에서 다시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자리도 또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정확하게 종가 매매의 타점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6월 20일 날, 보시면은, 요렇죠. 상승 나왔다가 지표값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충분하게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봉하고 분봉하고 같이 보시면서 지표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후장에 어느 정도 시세가 안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종가 매수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확률이 대단히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종목을 더 보면은 BJF 리테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급등 이후에 눌림목인데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은, 자,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게 기준입니다. 예, 기준이고, 여기에서 이제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럼 요 기준의 중심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 2분의 1 되는 자리라고 보겠습니다. 2분의 1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기준점을 이탈하면은 일단은 설령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속임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준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큰 자금을 들이서라도 내가 평균 가격이 여기인데 평균가 밑으로 떨어지면 어때요? 매수 평균가 대비해서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예, 주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이 평균가를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눌림목을 찾아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요 평균가, 중심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이탈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매수 목록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요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기준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오면서 눌림이라고 했잖아요. 눌림은 되도록이면은 거래량이 전날보다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양봉이 나오면서, 기준 양봉 이후에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지금 줄었죠. 상당히 좋은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 음봉이 나오면서 줄 수도 있어요. 뭐 음봉이 나오면서 주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양봉하고 음봉하고 봤을 때는 양봉이 낫다.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 종가 매매를 보시면 이제 눌림이 나옵니다. 추세를 그대로 잡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종가 매매도 눌림 패턴으로 해서 종가 매매를 하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S바이오메딕스도 보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도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죠. 대량 거래가 나왔고 이제 추세를 하락 추세에서 보시면은 이제 돌리는 과정이니까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지만은 거래량을 줄였고요. 저런 구간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눌림 구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기준봉의 2분의 1. 기준봉의 2분의 1. 2분의 1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흐름들이 나오면은 이제 매수를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골라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주도주, 그 다음에 이제 강세 업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VIP 회원분들한테 아침 8시 30분에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드리면서 꼭 넣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전날 어떤 테마가 강했다. 강세 테마. 그러니까 시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에 거래에서 요즘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가 생기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졌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에 거래에서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내용들하고요. 그 다음에 전날 급등했던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다라든지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가 어떤 쪽에서 나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종가매매도 아까 강한 종목을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강한 종목이니까 떨어진 종목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쪽으로는 아예 얼씬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장 자체가 전부 다 해피하게 보여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시장은 떨어지고 있지만 나는 센 종목만 골라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과열돼서 고점권에서 매매하는 뭐 잘못되면은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시세가 갑자기 리스크 관리나 기준 관리를 못하다 보면은 손실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종가 매매뿐만 아니고 다른 매매를 하더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종가 매매는 강한 종목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돈이 가는 쪽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식시장에 자금이 흘러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일단 이제 종가 매매는 강한 종목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한 종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삼성전자가 강한 종목입니까? 그 다음에 뭐 현대차나 그 다음에 네이버나 요 근래 뭐 네이버는 좀 많이 올라왔다 그랬습니다만 뭐 현대 롯데며 이런 종목들이 이전 대비해서는 강하게 올라왔지만 강한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강세 종목이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 이 종가 매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약간 투기성이 있어요. 투기성이 있는 어떤 매매 전략이고 센 종목을 골라가다 보니까 리스크에 항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그러면은 나는 그거 싫은데 그냥 조금 올라가고 좀 하는 쪽으로 하지. 그거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거기는 이제 만약에 매수해서 손실을 보잖아요. 추세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반면에 이제 종가 매매 같은 경우는 고위험, 고수익 종목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고위험, 그 다음에 고수익이라기보다는 크게 등락이 나오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하니까 포트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간혹 가다 보면은 저는 뭐 집중 투자를 주로 권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면 그 집중적으로 큰 자금을 투입한다. 이거 저는 지금 그렇게 VIP 회원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이 방법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고위험 고수익 종목이기 때문에 센 종목 쪽에서 기회를 찾으면서 거꾸로 이거는 위험을 분산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포트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A, B, C, D 네 종목 각 25%씩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자 A에서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게 한 7% 정도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7. 자, B 종목 마이너스 1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CD 종목 어떻게? 25% 정도 가면. CD 종목 뭐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5 하겠습니다. 자, 4개를 샀는데 와, 3개나 빠졌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나, 둘, 3개. 3.5%네. 3.5%인데요. 여기에서 7%에서 3.5%만큼 빼버리시면 됩니다. 3.5%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단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죠. 25% 곱하기 3.5가 되겠죠.
326, 339 한 0. 계좌 수익은 0.6에서 7% 정도 올라가겠죠.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종목이 앞에 제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고, 아까 이제 분봉에서 위치만 잘 잡으면은 이게 올라가는 게 전날 급등했던 게 뭐 1, 2% 올라간 걸 우리가 급등했다고 안 하잖아요. 보통 한 전날 종가가 한 7% 이상 올라가고 고점에서 밀려서 내려온 게 뭐 15%, 20%에서 밀려서 내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움직이는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 2% 움직이겠습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위험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요.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트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잘 훈련만 되고 적응만 잘하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위험 분산은 하면서 그다음에 수익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집안을 갖다가 자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각자 살림이지만 예전에는 그 집에 뭐 기둥불이 되는 자식 한 명이 나와서 그 집안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뭐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맞지 않는 말인데, 예, 요 종가 매매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또 이게 다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그날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는 적절한 분산. 적절한 분산은 말이 좀 애매하죠. 저는 그 적절하다라는 말을 최소 3종목에서 5종목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 가지고 종가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5종목 하면은 한 종목당 1,000만 원에서 20%씩 200만 원 정도씩 들어가게 되겠죠. 예. 안 그러면 3종목 하면 333만 원이 들어가겠죠. 예, 이런 쪽으로 해서 적절하게 분산을 필히 하셔야 되는. 이게 종가 매매를 하면서 한 종목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이번 교육 시간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수 상승 구간에서 베타 계수 1 이상인 종목을 중심으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예요. 베타 계수 1 이상이라는 것은 뭐 120주 기준, 60주 기준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른데 시장 대비해서 시장보다 많이 올라간 종목이다. 뭐 그건 기본적인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수 상승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개별 종목은 변동폭이 좀 있어. 그러면은 개별 종목은 변동폭이 있으니까 오히려 3종목 이상 5종목 정도로 분산했다 그러면 지금은 지수장이야. 요즘 같은 장은 그랬죠. 지수장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3종목 정도로 해서 지수 종목 쪽으로 하겠다. 지수 종목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지수주 중에서 제일 센 종목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센 종목만 골라서 하니까 3종목 정도를 했을 때 한 3종목 정도에서 개당 수익이 뭐 2, 3% 정도 나왔으면은 대체적으로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횡보 구간이나 하락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횡보 구간에서도 횡보 구간은 지수가 움직이질 않죠. 예,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쪽의 흐름들이 나오냐면은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사실 횡보 구간에서는 괜찮아요. 종가 매매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횡보나 하락 구간으로 넘어서게 되면 종가 매매도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하락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현금 비중,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했던 현금을 500만 원 정도로 줄이시면서 더 고위험 고수익 종목 쪽으로 다시 쪼개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개별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은 제가 뭔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지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더 쪼개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 센 종목 기준으로 해서 작은 자금으로 더 분산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작은 자금이지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수익은 더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포트나
전략 구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내용들은 종목 발굴은 오전 2시 이전에 하시고 흐름을 관찰하고 2시에서 한 3시 20분 정도까지 투자 종목을 결정을 하고 투자 종목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투자 비중을 결정을 하고 분할 매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최대한 종가 무렵에 비중을 채우면서 매수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가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오전 2시 이전에 종목이 나왔다. 그 전에 이제 아침장에 10시부터 끝났으면은 10시부터 2시 전까지 종목 발굴하고 계속 그 종목의 흐름들을 지켜볼 거 아닙니까? 흐름들을 지켜보고 이제 거기에 투자 결정을 여러분들이 차트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충분하게 분석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지금 뭐 튀는데 라고 하면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길 수익 실현 및 손절매에 대한 내용들인데 사실 종가매매에서 시초가 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종가매매뿐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뭐 약세장에서 아침 시초가의 음봉을 맞고 저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9시 한 5분 정도까지 그 음봉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거기가 고점이에요. 하루 종일 밀리는 음봉입니다. 그래서 시초가의 형성이 제일 중요하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한 2, 3% 정도 갑자기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보다 홀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개별주는 한 5% 정도 갭상승이 나오면 조금 등락은 참아내면서 홀딩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손절매는 시장 상황이나 종목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해서 아침에 전반적으로 빠져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보유를 하시고요. 반면에 이제 개별 종목에 악재가 나와서 빠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로스컷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제 이연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건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종가 매매에서 종목 고르는 거는 아실 거고, 요 포트하고 이게 이제 말로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뭐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뭐 유튜브 방송이나 그다음에 한국경제 무료 방송이나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한국경제에 오게 된 이유도 제가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2017년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드다이 검출된 종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더전이라는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7월 4일 기준에서 검출이 된 거니까, 그 다음 흐름은 이제 나중에 시장 상황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더전의 종목을 보면 천장봉 거래량 2배 이상 증가, 이런 내용들로 보면 거래량 증가나 이걸 가지고 보면 요 A 구간이죠. 요 A 구간이 가장 매수 포인트가 적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론 이제 여기에서 검출이 돼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셨잖아요. 하셨으니까 이런 패턴들이 나와가지고 거래가 터지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추세가 돌아가고 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시고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갔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시세가 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저점에서 최저점에서 양봉이 터지면서 이제 거래가 없다가 막 터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건 이제 거래가 터지고 나온 뒤 나오는 사실 이제 되돌림을 보는 거죠. 되돌림을 보는 거니까 요런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종가 베팅을 해서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도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짧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가면은 이게 거래가 이제 보니까 뭐 한 전날 대비해서 아마 2, 3배, 너댓 배, 4배, 5배 정도 이렇게 터졌잖아요. 요럴 때는 뭔가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신호가 나온 이후에 숨 고르고 더 갈까 말까의 자리예요. 더 갈까 말까의 자리.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길 매도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하실 때 어떤 내용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시초가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기준봉에서 나온 전날 여기 보시면 더 전에서도 기준봉에 오늘 고가가 5,030원이네요. 그죠? 예, 기준봉 고가 이거를 돌파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만약 기준봉 고가를 거기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유했던 물량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익 실현하고 빠르게 나오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매수 이후에 로스컷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가에서 매수했으면 더전 같은 경우에는 중심 가격이 되겠죠. 중심 가격이 지금 여기 보면 가중 20일 평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몸통의 중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캔들의 몸통의 중간, 그게 꼬리까지 보시는 게 아니고 몸통의 중간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는 종가에서 매수한 거니까, 그 종가 이후 시초가까지의 어떤 기준, 그 중심 가격, 이 내용을 보시면서 그 가격을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감하게 로스컷 사시면서 들어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가 매매는 사실 제가 뭐 한 하루 종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뭐 부족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요 매매에 대한 내용들은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강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